공수처 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주말 동안에 논의의 물꼬를 탔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처장을 추천할 위원 2명을 내정했는데요. 야당이 태도를 바꾼 이유와 또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이 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위원 2명을 내정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합법적인 지원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당초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야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루 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왜 합법적인 지원 전략이냐? 현행법상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 처장 추천이 가능한데요. 네. 야당 몫으로 일단 2명을 추천을 하고 2명 다 동의하지 않으면 처장 그 후보자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원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천된 위원들이 그 두 분 다 변호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신가요? 예,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 두 분이신데요. 네. 임정혁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검사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 대검에서 공안부장 출신인데요. 그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 그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인 공안통이 우리 황교안 전 대표인데, 그렇죠. 황교안 대표와는 테니스 모임도 자주 하고 그 동호회도 같이 하는 아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안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통진단 해산을 주도했던 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헌 변호사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까지 거친 인물인데요. 두 분 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들 만큼 성향 자체가 꽤 그 보수 쪽이어가지고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해주신 성향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공수처 출범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떨까요? 예, 실제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 이 중에서 특히 이헌 변호사는 최근에 지난주 모 언론에서 공수처는 본인이 막아야 되는 게 본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임정혁 변호사는 모 일간지 칼럼에서 6.25와 관련해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아예 그렇게 또 그 시각을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우려가 되는 것은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네. 야당 몫으로 위원이 추천됐음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서 위원회가 출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야당은 사실 그동안 이 공수처 출범보다는 특검 쪽에 힘을 쏟아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특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진을 계속 할까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결론을 포기는 하지 않을 건데요. 지금 이제 묘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지난주 국감 과정에서 이제 남부지검장의 사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 혼자다. 검찰총장이 아닌 본인은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구조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검찰청법의 수사지휘권 해석 논란을 좀 일으켰는데요. 네. 이 논란은 후임 그 남부지검장이나 후임 검사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 논란을 잠시 내려다 놓고 보더라도 검찰 내부에 그 조직적 반발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건데요. 이 논란이 잠재워지면은 곧바로 다시 특검 카드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또 공수처 구성을 위해 남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절차가 어떤 것일까요? 예, 법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야당이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좀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의 그 강금실 장관 시절에 공직자 부패 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었다가 검찰의 거학적 결이라는 논리로 좀 무산이 됐던 한번 전력이 있습니다. 네. 최근도 지금 검찰하고 굉장히 좀 조직적인 좀 각이 세워지고 있는데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실질적인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